국산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의 핵심 기술의 국산화 개발이 시작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여 수출형 장갑차에만 적용되어 왔던 기술이지만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국군 전체의 기갑 차량에 적용되어 대한민국 기갑부대의 전투력을 한 차원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뛰어난 국내 기술력으로 성능을 향상시켜 K2 전차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독점하여 한국과 독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던 캐나다 방산기업은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전투보병 장갑차의 선두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레드백을 대표하는 특징은 바로 고무궤도입니다. 기존 철제궤도를 사용해오던 한국 장갑차 중 최초로 일체형 복합 소재 고무궤도를 적용한 덕분에 레드백은 차세대 장갑차 경쟁의 선두에 설 수 있었습니다. 레드백은 고무궤도와 함께 유기압 편수 장치를 도입해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승용차와 같은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추었습니다. 보병들이 장시간 탑승해서 이동해야 하는 IFV의 특성상 뛰어난 승차감은 보병의 전투 지속 능력을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이점입니다. 또한 고무로 만들어 철제 궤도에 비해 약할 것 같다는 편견이 있지만 복합 고무 소재로 제작된 고무 궤도는 오히려 철제 궤도보다 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제 궤도의 수명이 2000km 남짓인 반면 일체형 고무 궤도는 5000km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 요소도 철제 궤도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고무 궤도의 가격이 철제 궤도보다 10% 이상 비싸지만 장기간 운용했을 경우 부품 비용만으로도 40%의 비용을 절감 가능하고 기타 비용, 인건비 감축과 연료비 절약까지 고려한다면 비용적으로 훨씬 저렴하고 합리적입니다. 또한 소재가 부드러운 고무이기에 지뢰를 밟았을 경우 대량의 금속 파편이 발생하는 철제 궤도와 달리 파편으로 인해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철제 궤도의 50%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를 통해 항속거리를 50% 증가시키고 연료를 33%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속도 증가, 더 높은 접지력, 수중의 동속도 증가, 내항성, 추가 부력 등등 모든 면에서 철제 궤도보다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장갑차 중에서는 레드백과 K9A2 시제품에만 이 복합 소재 고무 궤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라면 전차권 자주포건 모두 적용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의 고무 궤도가 버틸 수 있는 중량이 50톤 정도가 한계이기에 60톤이 넘는 K2 전차와 같은 주력 전차에 장착하기란 아직 무리라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매년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고무 궤도가 제작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력 전차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무 궤도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레드백에 적용된 고무 궤도는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에서 공급받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군용 일체형 고무 궤도를 제작하고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말 그대로 한 기업에서 독점하고 있는 기술인 것이죠. 때문에 국군 기갑 차량 전부를 고무 궤도로 교체한다면 해외 방산기업 한 곳에 공급해 국군 기갑 전체가 의존해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이 추구하고 있는 자주국방에서 역행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현재 수출량으로 제작된 레드백과 영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K9A2에만 수시사의 고무 궤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좋은 물건이 있으면 더 많은 곳에 쓰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죠. 레드백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궤도 차량에 더 뛰어난 고무 궤도를 적용하기 위해 얼마 전 국내에서 국산 차세대 복합 소재 고무 궤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3월 28일 방위사업청에서 국방 핵심 기술 과제로 미래형 복합 소재 고무 궤도 기술 개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개발 목표는 국군의 주력 병력 수송 장갑차인 K200의 철제 고무 패드 궤도를 기준으로 중량, 성능, 강도, 수명 등 모든 부분에서 향상된 성능을 갖추는 것인데요. 이러한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고무궤도 구조체 설계 기술, 내마모 고경도 소재 고무궤도 개발 기술, 다중적층 구조 성형 접합 기술, 편수장치 형상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고무궤도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차용, 장갑차용, 자주포용 국산 고무궤도를 제작하여 국군의 전 궤도 차량의 철제 궤도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까지 상당한 기간과 연구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외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화해서 사용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는 강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고무궤도를 개발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현재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호주의 신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 장갑차가 최종 후보로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호주 장갑차 사업 초기 현지 평가 주행 테스트에서는 고무 궤도를 장착한 레드백이 철제 궤도를 장착한 링스 장갑차를 성능 면에서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속도, 정숙성, 승차감 등 모든 면에서 레드백이 앞서 나가며 독일의 승리를 점치고 있던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선사했었습니다. 당시 테스트를 참관한 호주 현지 언론에서도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은 링스보다 가볍고 특수한 고무 궤도를 장착해 링스 장갑차에 비해 주행 중 진동이 적어 탑재기기의 고장 요인이 줄었으며 승차감도 좋아 승무원과 탑승 병사들의 피로도와 연비 개선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며 극찬을 남겼을 정도였죠. 이러한 테스트 결과를 통해 레드백이 호주 사업에서 앞서 나가며 무난히 승리할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으니 2차 테스트에서 독일의 링스 장갑차 역시 수시사의 고무 궤도를 장착하고 등장한 것입니다. 레드백이 고무 궤도를 통해 너무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자 링스의 제조사 라인메탈에서도 황급히 고무 궤도를 도입한 것이었죠. 링스 장갑차의 50톤이 넘는 무게를 고무 궤도가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일단 고무 궤도를 장착하고 호주군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수시사는 한국과 독일 양측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큰 이윤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시와 한화가 고무 궤도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었지만 레드백의 강점으로 고무 궤도를 내세우고 있었던 한화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일이었죠. 이처럼 해외 기업의 부품에 높은 의존성을 가지는 것은 방산 수출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레드백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무 궤도의 국산화에 나선 것입니다. 그저 좀 더 고무 궤도를 많이 팔기 위해 독일과도 손을 잡았던 수시사의 입장에선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갑작스러운 경쟁자가 등장해버린 상황입니다. 현재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와 미국의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도전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는 얼마 전 폴란드용 레드백을 한국과 손을 잡고 제작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레드백이 남미 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남미 최대 규모의 군대를 보유한 브라질에서 2040년까지 최대 78대의 보병 전투 차량 도입 프로그램에 착수했으며 후보로 한화의 레드백이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방산 강국인 브라질의 무기 수출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동안 한국 무기 불모지로 여겨져 왔었던 남미 시장 진출에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드백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자주포와 전차를 넘어 보병 전투차까지 한국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해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단순히 해외 장갑차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산 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선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레드백의 개발사인 한화에서는 의외로 레드백 수출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레드백 개발 과정을 통해 해외 선진 방산 기술들을 접하고 국산화시키면서 우리 군의 K-21의 뒤를 이을 차세대 보병 전투차 개발 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화는 수시사에서 고무 궤도 기술을 50% 이전받았고 이스라엘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언 비전과 레벨 포급 지뢰 방어 시스템 등 여러 첨단 방산 기술들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에서는 이렇게 획득한 각종 기술들로 100% 국산 차세대 장갑차를 선보여 한국 차세대 보병 전투차 사업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지난 국방과학기술대전에서 한화에서 한국군을 위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한화의 차세대 장갑차는 40mm CTA 중기관포와 지능형 RCWS, NLOS형 대전차 미사일, 국산 하드킬 APS, 레벨 3 이상의 지뢰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 기술들이 레드백을 개발하면서 획득한 기술들이죠. 이처럼 한국의 무기 수출 사업은 단순히 해외 제품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만이 아닌 해외 방산 기업들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무기는 고도로 첨단화되고 있으며 첨단화된 기술을 토대로 무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규모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들을 빨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연구진들의 저력이 놀라운데요. 오늘보다 더 발전할 K방산의 내일을 기대하며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